요양원 평가 신설 지표, 어르신 체중을 재야한다고요?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권 팀장입니다. 2025년 요양원 평가에서 신설된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체중 관리인데요.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체중을 관리하는 지표인데 당장 1월부터 실시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볼게요. 평가 지표를 읽을 때는 제가 항상 위에서부터 아래로 읽어야 한다라고 늘 말씀드리죠. 평가 지표 40번 체중 관리입니다. 수급자의 체중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건강을 관리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주기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언가 횟수가 나와 있겠죠? 그래서 어르신의 체중을 이제 파악하라 라는 의도로 만들어진 지표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수급자의 건강 상태에 따른 적절한 체중 관리를 하는지 평가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랑 비슷한 내용이네요. 넘어가겠습니다. 평가 기준을 볼게요. 1번 수급자의 건강 유지를 위한 체중 관리를 실시한다. 체중 관리를 하래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밑에 모든 수급자의 체중을 월 한 회 측정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제목에서 추측을 했었죠. 주기적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횟수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포인트는 모든 수급자의 체중을 월 한 회 이렇게 중요하죠. 모든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요양원을 이용 중이신 어르신을 모두 체중을 월 한 회 측정해야 합니다. 평가 방법은 기록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서류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 2번 체중이 과도하게 감소하는 수급자에 대해 적절히 조치한다. 과도하게 감소라는 말이 좀 모호하긴 한데 뭐 뒤에 확인 방법에 나와 있겠죠? 어쨌든 체중이 감소한 수급자는 이제 조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언가 이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어르신 체중이 감소한다라는 거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원인을 파악해서 조치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라는 거죠. 3번 수급자 기능 상태에 따른 적절한 체중 관리를 위해 특수 체중계를 구비한다. 특수 체중계가 있어야 된대요. 뭔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있어야 된다. 평가 방법은 현장이기 때문에 평가관이 직접 특수 체중계가 우리 요양원 내에 있는지를 보겠죠. 지표 적용 기간을 보면은 평가 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2025년 평가일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가 계획 공고월은 2024년 12월이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달인 2025년 1월부터 우리 기관이 받는 평가일까지 작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확인 방법 볼게요. 기준 1번. 모든 수급자의 체중을 매월 한 회 이상 측정하고 작성하였는지 기록으로 확인한다. 아까 평가 기준에서 읽었던 내용이죠.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급여 제공 기록지, 간호일지, 상담일지, 자체 서식 가로치고 소급자명, 체중 측정 일자 필수 등 인정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서류에 작성을 하든 상관없는데 자체 서식일 경우에는 수급자명, 체중 측정 일자는 무조건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라면 자체 서식을 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까 평가 기준 2번에서 어르신 체중이 감소하면은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그 월 단위로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저라면 자체 서식을 만들어서 기록하겠습니다. 다음. 월 중 입소한 수급자를 포함한 모든 수급자의 체중 관리를 실시해야 인정하겠다. 아까 모든이라는 말이 제가 포인트라고 했었죠. 근데 월 중, 그러니까 중간에 입소한 어르신도 체중 관리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뭐 10 일에 입소를 했든 20 일에 입소를 했든 30 일에 입소를 했든 월 중에 입소한 수급자도 체중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다음 좀 예외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월 중에 병원에 입원한 수급자는 체중 관리 예외 인정하겠다. 체중 측정 불가능한 수급자는 관련 기록을 확인하여 인정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예시로 나와 있죠. 월중 병원 입원, 낙상 고위험 수급자, 수급자 혹은 보호자의 거부일 때는 예외를 인정하겠다. 단 이게 중요해요.
아까 관련 기록을 확인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르신이 입원 중이면은 뭐 병원 진단서, 뭐 소견서 같은 의료 기록, 수급자나 보호자가 거부했다면은 그거에 따른 상담 기록, 그리고 낙상 고위험 수급자는 낙상 위험도 평가 결과, 이렇게 근거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만 예외를 인정하겠다라는 거죠. 옛날에는 단순히 그냥 특이사항이나 비고란에다가 그 사유만 작성해도 인정을 해 줬는데, 이번 평가에서는 아예 근거 자료까지 확인하겠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예외적인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이런 증빙 자료도 같이 보관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 기준 2번. 직전 월 대비 체중이 급격하게 감소한 수급자에 대해 병원 또는 계약 의사 진료, 보호자 안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기록으로 확인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관리 대상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수급자의 체중이 한 달 안에 5% 이상, 6개월간 10% 이상 감소하는 경우 관리 대상으로 보고 반드시 조치 사항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조치 사항이라는 거는 병원이나 계약 의사에 따른 이런 진료에 대한 부분, 그리고 보호자한테 안내를 했는지 이런 부분을 기록으로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르신이 체중이 이 관리 대상에 들어가게 되면은 뭐 병원으로 이송을 한다거나 아니면 계약 의사한테 전달해서 진료를 볼 수 있도록 한다거나 보호자한테 안내한 내용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조치 사항만 작성하면 안 되고, 만약에 보호자한테 안내를 했다라고 적었다라면은 보호자 상담 일지가 있어야 되고, 만약에 병원 진료를 받도록 했다라고 적었다면은 진료한 진료 기록부가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 체중 관리 대상 수급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한다. 관리 대상이 만약에 없으면 이 기준 2번은 충족한 것으로 보겠다라는 거죠. 기준 3번. 기관의 특수 체중계를 한 개 이상 구비해야 하고 평가일 정상 작동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한다. 그러니까 단순히 특수 체중계를 가지고 있는 거는 안 되고, 작동하는지 뭐 버튼을 눌러보거나 뭐 올라가 보겠죠. 그래서 정상 작동 여부까지 확인을 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거나 와상 환자도 체중을 측정할 수 있는 특수 체중계로 구비하되 무게 100g, 그러니까 0.1kg 이하 단위까지 측정 가능한 저울만 인정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체중계가 그냥 단순히 1kg, 2kg, 3kg, 뭐 50kg 이렇게 측정되는 게 아니고 0.1kg 단위의 특수 체중계를 구입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도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시로 휠체어 체중계, 의자형 체중계, 와상 환자용 체중계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깐 평가 Q&A를 보시면은 예외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2025년도 시설 평가에 한하여 특수 체중계의 경우 500g 단위 측정 기계도 인정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신설된 지표다 보니까 이미 이 체중계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갑작스러운 이런 품귀 현상으로 특수 체중계를 이제 구입이 어려울 경우에는 500g 단위까지도 인정을 하겠다라고 예외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왕이면은 0.1kg 단위의 특수 체중계를 구입하시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평가는 이번 25년도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수 체중계가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한번 알아봤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휠체어 체중계, 의자형 체중계, 와상 환자용 체중계가 보통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중에 뭐 한 개 이상 구비하면 되니까요. 우리 기관의 뭐 경영적인 상황, 실제로 사용하기 편한 체중계를 고려해서 이 중에 한 개를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용 같은 경우는 되게 천차만별이더라고요. 뭐 100만 원이 넘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몇십만 원 이렇게 있으니까 한번 기관에서 알아보시고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지표를 이제 다 읽어봤습니다. 제가 아까 저라면 자체 서식으로 관리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자체 서식을 만들어 봤습니다.
수급자 체중 관리라고 해서 어르신별로 작성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총 12칸을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이렇게 1년 동안 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홍길동 어르신이 계신데 이제 1월부터 체중을 측정한 거죠. 그래서 뭐 58kg였다가 2월 달에 55kg가 됐는데 이제 5% 이상 감소를 하셨거든요, 체중이. 그래서 이렇게 조치 사항을 적었습니다. 체중 감소로 계약 의사에게 전달해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했고 사례 관리 진행했다라고 작성해 봤습니다. 그러면 근거 자료로 계약 의사 진료 기록부랑 사례 관리 회의록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3월 달에 작성을 해 봤더니 어르신 체중이 이제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라고 추가적인 조치 사항까지 작성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관에서도 2025년 1월부터 모든 어르신에 대해서 매월 한 회 이상 체중 관리 기록을 해야 합니다. 기록 방법은 뭐 급여 제공 기록지, 상담 일지, 뭐 자체 서식 상관없고요. 기관에서 편하신 방법으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지표 40번 체중 관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신설된 지표다 보니 낯설지만 내용 자체는 어려운 편은 아닙니다. 2025년 1월부터 진행을 해주시고요. 보여드린 체중 관리 양식은 굿케어 네이버 카페에 업로드할 테니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굿케어 권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